만성 발목 손상도 이제 운동을 통해서 개선될 수 있는 건가요? 그럼요, 수빈쌤. 저 보세요. 살아있는 증인이잖아요. 안녕하세요. 구부정한 내일은 안녕. 오늘부터 바른생활의 서동비 박수빈입니다. 수빈쌤, 저희처럼 이렇게 운동하는 사람들은 아침 시간을 잘 활용하는 걸로 유명하잖아요. 그쵸. 오후에는 워낙 변동사항들이 많으니까 오전 시간에 아침에 고정적으로 할 수 있는 운동이라든지 공부라든지 다양한 활동을 많이 하기도 하죠. 이렇게 아침 시간을 활용하는 게 인기라고 하더라고요. 이런 거를 미라클 모닝이라고 하나요? 네, 맞아요. 예전에는 아침형 인간이라는 말이 유행했었는데 지금은 그걸 넘어서서 아침보다 좀 더 새벽 시간에 많이 쪼개어서 활용하는 미라클 모닝이 유행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 시간에 뭐 운동을 하시든지 자기 개발을 해서 몸도 마음도 건강해지는 그런 생활 패턴이 유행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렇다고 꼭 저희가 아침 시간을 활용해야 된다는 건 아니고 할 수 있다면 일과 중에라도 운동할 수 있는 시간을 꼭 빼서 이제 그 시간을 잘 활용을 한다면 더 건강한 내일을 맞이할 수가 있겠죠. 저도 동감합니다. 그럼 건강해질 내일을 위해서 오늘부터 바른 생활 시작해 볼게요. 목각인형이 목발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네, 맞아요. 오늘 주제는 습관성 발목 염좌. 쉽게 말해서 발을 자주 접지르는 분들을 위해서 준비했어요. 돌부리에 걸려서 넘어진 게 아닌데도 불구하고 발목을 삐끗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잖아요. 네, 맞아요. 오늘 이 주제로 뽑은 이유 중에 하나도 이제 제 이야기가 좀 포함되어 있거든요. 저도 습관적으로 오른쪽 발목을 자꾸 삐었어요. 그래서 이제 불편함이 많이 있었고 이제 저처럼 한쪽만 자꾸 삐는 분들을 위해서 오늘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발목을 자주 접지르는 분들이 양쪽보다는 한쪽, 삐인 쪽을 계속 접지르는 분들이 많으신데 그 이유가 따로 있을까요? 상태를 자세히 봐야 알겠지만 발목을 자주 접지르는 분들은 결과적으로 발목이 안 좋아진 거잖아요. 근데 사실 크게 보면은 발목, 무릎, 고관절, 상체 이런 부분들에 의해서 내가 어떤 동작들을 할 때 한쪽에 대한 발목이 지속적으로 이렇게 접지르는 그런 경우가 많아요. 그러면 결과적으로는 발목에 어떤 불안정성이 생기고 그런 불안정성 때문에 지속적으로 그런 행위들이 반복된다고 보시면 되죠. 그리고 평소에 내 습관들도 발목을 자주 삐끗하는 데 원인이 되지 않을까요? 네, 맞아요. 이 발목 같은 경우에는 우리 신체를 가지고 표현을 했을 때 손목이랑 되게 비슷한 관절이거든요. 손목이 이렇게 돌아가는 것처럼 그리고 위아래로 움직이는 것처럼 발목도 그렇게 표현이 돼야 돼요. 근데 여성분들로 예를 들면은 남자들보다는 높은 굽을 많이 신잖아요. 높은 굽의 운동화 혹은 힐 같은 거를 신고 뻣뻣함이 생기거나 아까 말씀드렸던 불안정성이 생기거나 그러면 발목에 대한 잠재적인 안 좋은 영향들을 만들 수 있는 거고 또 우리가 어렸을 때부터 체중이 많이 나간 친구들이 있잖아요. 그런 친구들은 체중의 어떤 압력 때문에 발목에 스트레스가 많이 쌓여요. 그러면 쪼그려 앉기가 안 된다거나 아니면 발목이 원하는 각도가 안 나오기 때문에 그런 것들의 연속성으로 발목이 안 좋아지고 이제 염좌로까지 이어질 수 있는 그런 요인이 될 수가 있는 거죠. 발목을 접지른다? 발목 염잘 때 이렇게 바깥쪽으로 네. 발이 비틀어지는 게 많거든요. 네네. 그 원인이 뭐 있을까요? 사실은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발을 디디는 순간에 뭐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바깥쪽으로 손상이 많이 와요. 이거는 우리 바른이를 통해서 설명을 하면 이해가 좀 더 빠를 것 같거든요. 지금 발목 관절은 여기 움직이는 부위 보면 복숭아뼈라고 하거든요. 안쪽 바깥쪽이 있는데 바깥쪽 복숭아뼈가 더 길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안에서부터 바깥쪽으로 이렇게 삐는 동작들은 구조적으로 딱 여유 공간이 없는 거죠. 만약에 이렇게 삐었다 그러면 사실은 그거는 염좌로 끝날 일이 아니라 더 큰 부상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그래서 손상이 일어났네 그럼 보통 대부분은 바깥쪽이 늘어나면서 이렇게 꺾이는 동작들이 많이 일어나요. 그렇기 때문에 바깥쪽에 있는 근육 그 다음에 이 주변에 있는 인대들이 많이 다치는 이유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혹시 이건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실 것 같은데 이제 평발이나 내 보행 패턴, 걸음걸이도 이렇게 발목을 삐끗하는 데 영향을 많이 미칠까요? 네, 그 부분은 제가
저를 기준으로 말씀을 잘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제가 실제로 평발이거든요. 물론 상관관계는 있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하지만 그게 꼭 필수 요소는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저는 이제 오른쪽 발목이 많이 접질렀었거든요. 제가 양쪽 평발이 있기 때문에 평발 때문에 발목이 자꾸 접지른다. 그럼 양쪽 다 비슷한 빈도로 이게 염자가 생겼어야 되는데 이런 것들을 생각을 하다 보면 평발이 영향은 주지만 필수적인 요인은 아니다라고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 거죠. 그럼 걸음걸이는 어떤 영향을 줄 수 있을까요? 이 걸음걸이로 가볍게 말씀을 드리면 사실 걷는 거를 이제 말씀을 드리긴 굉장히 복잡한 부분이 있어요. 근데 발에서만 국한돼서 설명을 쉽게 하자면 우리가 지면을 닿을 때는 뒤꿈치부터 시작을 해서 살짝 날을 타고 가다가 마지막에는 엄지발가락으로 지면을 밀어주는 동작이 들어가야 되거든요. 근데 예를 들어 뭐 안짱다리거나 뭐 X다리 뭐 이런 분들은 정상적인 걸음걸이의 어떤 기능들이 조금 나오지 않겠죠. 그런 분들은 소위 말해서 염자가 일어날 빈도가 높다라고 볼 수가 있을 거예요. 그럼 이런 만성 발목 손상도 이제 운동을 통해서 개선될 수 있는 건가요? 그럼요, 수빈쌤 저 보세요. 살아있는 증인이잖아요. 어느 정도 적절한 운동과 스트레칭을 통해서 그런 안 좋은 상태에 있는 발목들을 좋게 만들 수가 있으니까 오늘 끝까지 지켜봐 주세요.